아름다운 동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트 박미선입니다. 사진들 많이 찍으시죠?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오랫도록 간직하고 싶을 때 사진만큼 좋은 아이템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모신 게스트분은요. 커플들의 가장 낭만적인 순간을 사진에 담으시는 분입니다. 웨딩 포토그래퍼 박여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특별한 걸 보게 되면은 일단 사진을 찍어요. 찍어서 가족들한테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유도 하고 그러거든요. 요즘 또 뭐 워낙 그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 카메라 이런 기계들이 잘 만들어져서 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사진을 쉽게 찍는 일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전문가시니까 사진을 더 많이 찍으실 것 같아요. 하루 평균 몇 장 정도 사진 찍으신 것 같으세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웨딩 포토그래피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 많이 찍게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계산하자면 하루에 한 200장 정도씩은 찍는 것 같아요. 하루에 200장이면 어마어마한 장수인데. 하루에 매일같이 그렇게 찍으려면은 좀 많은 코스이긴 한데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주말 그 결혼식 날이나 이럴 때 코스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웨딩 사진을 전문으로 하시는데 신랑 신부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즐거운 작업일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세요?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결혼 사진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커플들한테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또 각 커플들마다 그 개성과 그 가족들 간의 케미스트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매번 사진을 찍으러 갈 때 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토론토에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다문화적인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백인, 흑인, 동양인에서부터 워낙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그 찍는 그 결혼 문화도 여러 가지 다른 게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말하려면은 오늘 시간이 많지가 않을 것 같네요. 컨셉도 직접 이렇게 정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 컨셉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되는 컨셉들이 있고요. 또 이제 결혼식이나 촬영 전에 커플들과 만나서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미팅을 통해서 각 커플들의 개성과 또 좋아하는 것, 취미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컨셉을 잡도록 해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운동이나 피트니스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또 그쪽으로 굉장히 열심인 커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인게이지먼트 슛 같은 경우에 보통 굉장히 로맨틱하고 그런 식으로만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도 찍지만 그 각각 개성을 살린 예를 들어서 피트니스 팀으로 조깅을 한다든지 아니면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로맨틱 팀으로 약간 그 퓨전 시켜서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드레스하고 턱시도를 입고 이렇게 조깅을 저기 한국 결혼식 네. 촬영하고 좀 다른 점이요. 네네. 여기서 이제 결혼 촬영을 할 때 결혼식 당일날은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촬영을 하는데요. 여기 문화상 결혼 전에 웨딩 드레스를 입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그게 여기 문화상 그게 오히려 좀 안 좋은 그걸로 되기 때문에 인게이지먼트 촬영 같은 경우는 보통 평상복 그리고 이제 아니면 평상복이거나 아니면 좀 더 차려 입더라도 웨딩 드레스나 턱시도까지는 아닌 그 정도 단계로만 있기 때문에 그 컨셉에 맞춰서 오히려 촬영하기는 더 쉬워요. 그렇군요. 좀 우리나라와 좀 다른 방식의 웨딩 촬영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튜디오 촬영하고 이런 것이 많은데요. 네네. 아무래도 여기서 야외 촬영이 주로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해변가에서 찍을 수도 있고, 뭐 도시 분위기에서 찍을 수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체육관에서 찍는 경우도 있고요. 스튜디오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찍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컨셉이 같다 하더라도 다른 느낌의 사진을 매번 발현할 수 있죠.
웨딩 촬영의 경우에는 유행도 따라야 되고 연출도 직접 하셔야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세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정확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토그래퍼로서 그 상대방들이 좋아하고 본인들이 좋아하고 또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미팅을 통해서 알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컨셉을 정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유행을 따르면은 5년, 10년 뒤에 그 사진들을 봤을 때 좀 너무 촌스럽죠. 유치해 보일 수도 있어요. 보통 부모님 웨딩 앨범 사진 같은 걸 봤을 때, 또 이제 70년대 이럴 때 보면 굉장히 막 장발의 머리에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약간 이렇게 좀 크린지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컨셉들을 피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은 그러니까 유행을 따르되 너무 치우치지 않는 한에서 컨셉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죠. 아무래도 그 웨딩 날 촬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주말에 계속 일을 하셔야 되니까? 웨딩 사진사로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일하는 스케줄하고 많이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보통 또 주중에 9시에서 5시까지 일하시는 게 일반적인 예라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주중 저녁 그리고 주말에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주중 낮에도 항상 풀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네. 이제 또 나름 휴식을 가질 수 있고 해서 나름 견딜만해요. 그럼 그럴 땐 뭐 하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뭐 에디팅이나 이제 네. 굳이 그 피지컬한 게 많이 디만딩하지 않은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이런 사무적인 일을 많이 보고요. 웨딩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정도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 충분한 또 휴식을 취해야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일을 더 충분히 좀 에너지 있게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스케줄이 좀 많은 날은 체력적으로 힘드실 것 같아요. 그 특별히 이렇게 체력 관리를 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웨딩 촬영이 한 14시간에서 길게는 16시간 동안 갈 수가 네네. 있어요. 뭐 아침 9시,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 정도까지 간다는 가정하에 아무래도 이제 비수기 시즌, 토론토 같은 경우는 5월부터 11월 정도까지가 이제 성수기인데요. 결혼 네. 시즌으로 생각했을 때 비수기 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체력 관리를 해놓는 게 성수기 때 좀 버티기가 쉬워요. 아무래도 시즌 내에서는 워낙 바쁘다 보니까 체력 관리를 같이 하기는 좀 힘듭니다. 네. 또 출장 그 촬영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지금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좀 많이 그 포퓰러해진 것이 이제 네. 인게이지먼트나 아니면 웨딩 자체를 데스티네이션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데스티네이션 웨딩은 뭐 캔쿤, 멕시코 뭐 이런 곳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인게이지먼트 슛 같은 경우는 뭐 파리스나 유럽 쪽으로 또는 뭐 플로리다나 이런 데 내려가서 촬영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에 뉴욕에서 좀 촬영을 좀 했었고요. 베니스 그리고 또 플로리다에서 촬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아이디어들은 대부분 이제 커플들한테 좀 의미가 있을 때, 뭐 그냥 단지 그 장소가 예뻐서가 아니라, 뉴욕 촬영 같은 경우는 신랑이 신부하고 첫 데이트 때 처음으로 여행을 갔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곳을 골라서 촬영하려고 합니다. 요한 씨,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이 이제는 단순히 사진을 찍는 걸 넘어서 예술성에 가까운 그런 작업이잖아요. 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에 대한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이 이제 워낙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요. 네네. 이제 그걸 다 통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적어도 제가 이제 종사하고 있는 웨딩 사진 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들이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이 전부 다 커플이잖아요. 그 커플들한테 있어서 어찌 보면 결혼이라는 그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 중에 하나예요. 그 마일스톤 중간에 항상 다 축하를 받고 적어도 이제 그 일하는 environment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environment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environment를 가지고 있는 직업이 그렇게 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참 좋은 환경에서 일하시니까 부럽네요. 그렇다고 저희 스태프들이 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들 너무 열심히 네. 일하시고 더 네, 굉장히 다들 저희도 웃으면서 일을 하지만 일단은 그 웨딩 커플이니까 아무래도 좀 그 행복의 지수가 아무래도 최상의 단계잖아요. 예, 그런 그렇죠. 순간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좀 많이 기운을 받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네. 들어서 웨딩 사진 같은 경우는 예약 자체를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전화를 해요. 네. 그럼 그걸 통해서 마지막 그 결혼식 당일날 그 커플들을 촬영할 때쯤 되면은 거의 친구나 다름이 없거든요. 파더 스피치나 뭐 당사자들 스피치를 할 때 제가 막상 찍으면서 카메라 뒤에서 약간 눈물 한두 방울 흘린 적도 많아요. 그런 영향을 또 받을 때도 있으시군요. 아무튼 뭐 행복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요즘 이렇게 사진 작가가 되기 위해서 그 전문 기관에서 배우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취미 생활로 배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진 찍는 거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데 그 일반적인 사진과 또 전문가가 찍은 사진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찍는 사진들하고 전문가의 사진이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기술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아마추어이신 분들도 정작 지금 프로로 일하시는 분들보다 더 잘 찍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전문가하고 일반 아마추어의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진을 찍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사진들의 백업이나 그것들을 네. 제대로 딜리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것이 어찌 보면 전문가하고 아마추어의 차이예요. 한 5, 6년 전부터 이제 스마트폰들이 이제 많이 일반화가 되면서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진을 다 찍기 시작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제가 최근에 본 통계로는 지난 한 10년간 찍힌 사진들이 인류 역사상 찍힌 모든 사진 통틀은 그 숫자보다 더 많대요. 그런데도 놀라운 불구하고 수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아직 이렇게 전문가로서 아직 그 직종들이 남아 있는 이유가 그 결혼 사진이나 이런 중요한 이벤트 때 그걸 확실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기 때문에 있다고 보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진을 좀 더 잘 찍기 위한 몇 가지 팁이 있으시다면 좀 가르쳐 주세요. 일단 장소를 먼저 보시고 그 장소에 사람을 넣어놓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세요. 포토그래피라는 것 자체가 일단 빛을 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이 빛의 방향이에요. 빛의 방향. 예. 빛의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전문가로서의 첫 번째 스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빛의 방향을 보시고 그 다음에 장소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테크니컬한 것들 예를 들어서 노출이나 뭐 구도 이런 것들은 뭐 사진의 기본이겠죠. 그러고 나서 인물 사진의 경우에는 그 서브젝트의 이제 포즈나 자세 그걸 잡아주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거기서 이제 감정, 이모션을 끌어내실 수 있으면 좋아요. 아무리 잘 찍은 사진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아무런 감정이 없으면은 그 사진에 그 어태치먼트가 생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아 정말 잘 찍은 사진이다. 정말 갖고 싶은 사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거기에 정말 좋은 감정이 드러날 때 그 사진들을 보통 갖고 싶어 하거든요. 사진에 감정을 실어라. 예. 진짜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박유한 씨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부분들 여쭤볼까 하는데요. 사진을 전공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전 사실 전공은 이제 수학하고 물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학하고 물리요? 예. 천지 차이네요.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아무래도 워낙 사이언티픽하고 이과적인 백그라운드다 보니까 그러게요. 지금 이제 아트 쪽으로 지금 취급이 되는 포토그래피 쪽으로 봤을 때 제 클라이언트들도 그렇고 많이들 놀라요. 네. 하지만 그 이과적인 면에서의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포토그래피의 테크니컬한 사이드를 굉장히 쉽게 좀 습득할 수 있는 면도 있었어요. 일단은 대학교에서 이과로 이제 그 수학하고 물리를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쪽으로 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엔 사진을 취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워낙 푹 빠져가지고요. 거기서 한 단계 한 단계 지나다 보니 지금 벌써 여기까지 와 있었게 되네요. 네. 그 초창기 때 요한 씨가 찍으셨던 사진들 한번 직접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 예. 네. 자,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 몇 년도 정도 될까요? 이게 2009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정도 사진일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가을. 예, 가을에 아마 제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골프장이 옆에 보여서 잠깐 네네. 차에서 내려서 찍었던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취미 생활을 할 때는 그 찍히는 사물들 자체가 그냥 워낙 다양해요. 뭐 인물에서부터 풍경, 네네. 뭐 나중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뭐 한번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저 사진은 아마 하웨이 세븐 쪽에 보면은 그쪽에 이제 머스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토론토에 저런 곳이 예, 있다는 토론토에 거군요. 있어요. 사진을 찍으시면서 특히 취미로 네네. 찍게 되시면서 이제 많이 발견하시는 것들이 예전에 보시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네. 제가 아마 이 사진을 찍었을 때 딱 보고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디즈니의 알라딘이 생각이 나서 그러게요. 예, 저도 그래서 지금 찍었던 방금 사진이에요. 그런 상상이 좀 됐는데 하늘이 굉장히 선명하거든요. 전날 날씨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날씨도 좋았고요. 그리고 포토샵도 굉장히 포토샵이 살짝 가미된 예, 사진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취미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제일 많이 찍게 되시는 게 이제 그 와이프나 여자친구를 제일 많이 찍게 되실 거예요. 네네. 이분은 지금 그러면 베로니카입니다. 예, 지금 그렇군요.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베로니카고요. 네네. 이 사진은 저희가 사진 동호회에서 아마 일출을 찍으려고 그 출사 모임을 가졌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제 광각 렌즈로 이렇게 약간 난쟁이 느낌으로 찍었던 사진이에요. 네, 그러게요. 다리가 굉장히 짧게 나온 사진인데 재밌는 사진이네요. 예. 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요 귀여운 사진은 뭔가요? 이건 제가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네네. 그 보통 이제 개 주인들이 가게 들어가기 전에 길을 바깥에 묶어놓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퀴즈노 그 서브웨이 가게 안에 들어가면서 강아지를 묶어놓고 들어가셨는데 강아지가 네네. 너무 불쌍한 눈빛으로 안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나도 먹고 싶은데 하는 그 느낌이. 그냥 그러게요. 그게 너무 그 장면이 우스워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귀여운데 뭔가 좀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사진으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나름대로 많이 하신 것 같으세요. 예, 사진을 처음에 찍게 되면서 네네. 처음에는 이제 독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진을 이제 프로페셔널리 하기 위해서는 사진 공부를 마치시고 그다음에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어시스턴트 역할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단계씩 배워나가신 경우가 많은데요.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을 워낙 쉽게 접할 수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독학으로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네. 문제는 그렇게 해서 기술적인 면을 커버를 하고 많은 것을 찍고 나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점이 독학했을 때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그 분야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제 멘토십을 구하시는 게 아마 독학이랑 병행하시면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일 거예요. 요한 씨도 다른 분께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가급적이면 많이 받으려고 노력했었고요. 또 이제 처음에 웨딩 사진을 시작했을 때는 이미 웨딩 사진을 풀타임 잡으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을 따라가서 이제 제가 세컨드나 파트타임으로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계속 조언을 얻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발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피드백이 없으면은 지금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게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다 같이